나이 지긋한 노선생이 쫓겨나고 있습니다. 이 여인이 제자인 모양인데 성질 한번 고약합니다. 웨이펑이 두 사람 사이에 끼어듭니다. 웨이펑은 교묘하게 기기를 엿먹이지요. 기기는 웨이펑을 골탕 먹이기 위해서 선생님이 되어달라고 합니다. 웨이펑은 못 이기는 척 기기의 선생님이 되어주지요. 기기는 가족들에게 새로운 선생님을 소개시켜줍니다. 근데 사실 웨이펑은 청나라 황실의 명을 받고 이 오양장에 침입한 겁니다. 만약 찾아오지 못할 경우엔 가족들의 목숨이 위태롭게 됩니다. 지금 등장하는 이 사람이 기기의 할아버지이자 오양장의 당주이지요. 오양장은 유명한 무술 가문이었고 기기 역시 상당한 무술 고수입니다. 웨이先生, 오양장是望族大户. 谢老太爷. 기기는 장난인 척 웨이펑을 괴롭히죠. 웨이펑은 불쌍하게 기기에게 얻어맞고 있지만 사실 웨이펑은 굉장한 무술 실력을 가진 고수였습니다. 무술의 무자도 모르는 척하는 웨이펑과 무술을 엄청나게 좋아하는 기기의 기묘한 수업이 시작됩니다. 이제까지 만났던 선생님들과는 어딘가 다른 웨이펑의 모습에 기기는 매력을 느끼게 되죠. 무술을 모르는 척하다가 맞아 죽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계속 당하기만 할 수는 없습니다. 웨이펑은 기기에게 지혜의 중요성을 알려주죠. 이번 수업은 글을 쓰는 시간입니다. 네, 놀라운 글자를 써내려갑니다. 보다 못한 웨이펑은 기기의 손을 붙잡고 같이 글을 쓰죠. 그런데 그만 기기는 웨이펑에게 마음을 빼앗겨 버립니다. 이때부터 기기는 글 쓰는 수업만 계속 하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어쩌죠? 기기의 집안에서는 웨이펑이 청나라에서 보낸 스파이임을 알아차리게 됩니다. 기기는 도저히 이 사실을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할아버지는 꿈쩍도 안 합니다. 손녀를 이기는 할아버지는 없을 겁니다. 웨이펑과 기기는 결혼을 하게 됩니다. 단 조건이 있습니다. 영원히 오양장을 나가서는 안 된다는 거죠. 웨이펑은 속이 탑니다. 자기가 돌아가지 않으면 가족들이 위험해지기 때문이죠. 웨이펑은 오양장이 조정의 반역을 꾀하는 장면을 목격합니다. 이제 그 증거를 챙겨서 돌아가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웨이펑은 당주에게 찾아가 집에 가고 싶다고 이야기합니다. 어딘가 분위기가 좀 이상하게 돌아갑니다. 웨이펑의 이야기를 전해들은 기기는 슬퍼하죠. 이 집을 떠난다면 할아버지가 웨이펑을 죽일 것임을 알기 때문입니다.
기기는 웨이펑과 부부로서 생사의 운명을 함께하기로 합니다. 我们是夫妻，生死也要在一块儿。芝芝，我 늦은 밤 두 사람은 함께 오양장을 빠져나가기로 하죠. 하지만 결코 몰래 나가게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奴才职责在身， 기기의 사숙이 그들을 막아섭니다. 어쩔 수 없이 가족 간의 싸움이 벌어지게 되죠. 웨이펑은 여전히 무술을 모르는 척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아내를 위험하게 할 수는 없습니다. 芝芝，快走，快走！ 웨이펑은 기기의 사숙을 이겨버리죠. 또 다음 상대가 그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不过我们抓住他的弱点，用激将法。 기기는 상대를 약올리며 정신을 흐트러뜨리죠. 你那么暴躁，哪有姑娘嫁给你呀、不怕，可以做太监。太冲动，不能做。嘿，做了就不冲动了。 기기의 어머니가 싸움에 개입합니다. 凤舞堂是大嫂跟我管的。谢谢娘。 기기의 어머니도 사위를 이대로 보내줄 수는 없습니다. 娘，你还没有过呢。 웨이펑은 장모와 싸우게 되죠. 娘，请你放我们过去。 하지만 딸과 사위에게 끝까지 칼을 겨눌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谢谢娘赐给我们2枪。 기기와 웨이펑은 마지막으로 당주인 할아버지와 싸우게 됩니다. 爷爷，我们会回来的。 当你回来的时候，我们五羊庄已布满了蜻蜓的鹰犬。 할아버지는 엄청난 실력자입니다. 어떻게 해도 도저히 상대가 되지 않습니다. 웨이펑이 도망갈 수 있도록 기기와 장모가 할아버지를 막아섭니다. 간신히 웨이펑은 도망을 가지만 아내 기기가 웨이펑을 대신해서 할아버지에게 죽게 되죠. 도망쳐 나온 웨이펑은 복수를 위해 홀로 무공을 연마합니다. 그러다가 우연히 사마귀를 보게 되죠. 아무리 흔들어도 떨어지지 않습니다. 웨이펑은 사마귀를 흉내내기 시작합니다. 사마귀의 모습을 통해서 웨이펑은 당랑권을 터득하게 됩니다. 당랑권을 터득한 웨이펑은 복수를 위해 오양장으로 돌아옵니다. 혼자서 오양장의 모든 고수들과 맞짱을 뜨기 시작하죠. 당랑권을 터득하며 무술의 깊은 정수를 깨달은 웨이펑입니다. 아내의 복수를 다짐한 웨이펑이기에 조금의 자비도 베풀지 않습니다. 웨이펑은 오양장의 장주 할아버지를 마주합니다. 두 무림 고수의 최후의 대결이 시작됩니다. 웨이펑의 무술에 몹시 당황하는 할아버지. 웨이펑은 자신이 터득한 당랑권으로 오양장의 당주를 쓰러뜨리며 아내의 복수를 마무리 짓습니다. 임무를 마친 웨이펑은 청나라로 복귀합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반전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사실 웨이펑의 가족들은 명나라의 재집권을 꿈꾸는 사람들이었던 겁니다. 그걸 몰랐던 웨이펑은
청나라를 위해 명나라 충신들을 죽게 만들었던 것이죠. 이 작품 소림당랑은 무엇보다도 주인공 웨이펑이 사마귀를 보면서 당랑권을 터득해가는 장면이 정말 압권입니다. 이 장면만으로도 두고두고 기억될 만한 작품이라고 생각됩니다. 왠지 진짜로 저렇게 당랑권이 탄생했을 것 같다는 믿음을 갖게 하는데요. 전해지는 바에 따르면 당랑권의 창시자는 청나라 초기 사람인 왕랑이라고 합니다. 소림사의 제자였던 왕랑은 단통이란 사람과 싸우게 되는데요. 당시 단통의 긴 팔을 이용한 무술을 당해낼 방법이 없던 중에 긴 나뭇가지를 자신의 양팔로 손쉽게 제압해버리는 사마귀를 보면서 짧은 것이 긴 것을 이길 수 있는 방식을 터득하게 되었고, 이게 당랑권의 시초가 되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건 어디까지나 하나의 전설일 뿐이지 완벽한 팩트는 아니라고 합니다. 당랑권이 사마귀를 본딴 무술이라는 건 많이들 알고 계시지만 사실 당랑권은 사마귀의 모습만으로 이루어진 무술은 아닙니다. 상체의 움직임은 사마귀이지만 하체의 움직임은 원숭이에서 착안했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원숭이의 다리에 사마귀의 팔이 붙은 형태인 거죠. 어찌됐든 당랑권은 어딘가 매력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저도 이상하게 자연에서 다른 곤충과는 달리 사마귀를 보면 묘하게 끌리는 점이 있더라고요. 사람을 봐도 도망치기보다는 맞서 싸우려는 사마귀가 무척 신기하기도 하고요. 그런 사마귀의 모습이 자연스레 무술의 형태로 가공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이런 고전 무술 영화 좋아하시는 분들께는 꼭 추천드리고 싶은 작품이네요. 감사합니다.